만에 다 설명을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는 1시간만 걸렸는데 그래서 빨리 끝난다는 게 아니고 10분 만에 공급은 다 설명을 다 끝나는 이유가 뭐냐면 논리가 수요 원리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금방 예시를 안 들어도 수요만 들으면 공급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 10분 만에 간단하게 설명을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공급이라는 게 생산자가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공급의 수량은 공급 quantity of supply, 공급은 뭐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 뭐의 함수냐,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역시 가격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또 타 상품에 대한 가격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생산 요소 가격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생산할 때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많이 비싸지면 내가 이익이 적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생산을 갖다 조금밖에 안 한다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 요소가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죠. 또 기술 수준, 기술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기술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기술로 좋은 상품을 아니면 맛있는 상품들을 갖다 자꾸 많이 만들어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많이 생산해 가지고 그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기술하고도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뭐 기후, 온도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연 환경, 뭐 온도 이런 데도 관련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마스크 장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스크를 갖다 파는 그런 공급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황사가 막 불고 있어요. 황사가 불고 있으면 마스크가 잘 팔리겠죠, 그죠? 그래서 황사가 많으면 말이죠. 그러면 분다 그래가지고 그냥 더 많이 진하게 부르라고 하지요, 그죠? 황사가 많이 끼면 그러면 이런 이 마스크의 공급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지죠. 많이 팔릴 거니까. 그리고 온도가 상당히 이렇게 높잖아요. 높으면 더우면 마스크 안 쓰기죠, 그죠? 온도가 자꾸 올라가면 그러면 이 마스크에 대한 공급을 조금밖에 못 한다고요. 안 살 거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온도가 막 내려가잖아요. 그럼 그 온도를 막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러면 마스크의 공급량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왜냐하면 많이 쓸 거니까, 그죠? 감기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많이 판다고요. 그런 거, 뭐 그다음 뭐 그 외에도 뭐 광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이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공급이 많은 이것을 또 역시 일정 불변이라고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놓으면 공급의 함수는 뭐냐면 가격의 함수죠. 가격의 함수에서 이건 플러스 함수라고. 플러스 함수라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급량은 뭐의 함수냐면 예를 들어서 뭐 OP 플러스만 이렇게 뭐 200까지 요게 기울기가 플러스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수요 함수라고 하지 않고 공급 함수라고 하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플러스라는 것은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 사람들은 많이 팔려 그래요. 왜 많이 팔려고 하냐? 그러면 많이 남으니까. 그죠? 이익이 많으니까 많이 생산해 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죠. 그죠? 가격이 비싸면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싸지잖아요. 싸지면 그럼 조금만 생산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이익 남는 게 적으니까. 아주 싸면 안 만들어요. 당연한 원리죠. 판매하는 사람들의, 생산하는 사람들의 당연한 원리다죠. 즉 비싸면 많이 만들려고 많이 생산하려고 하고 싸면 적게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해요. 공급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공급의 원리죠. 수요하고 반대예요. 그림이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공급의 원칙은 이렇게 우상향한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공급의 수요는 이런 형태지만 공급은 이런 형태로 됐다고. 가격이 이렇게 비싸지면 더 많이 생산을 많이 합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선을 갖다가 공급 곡선, 서플라이 커브라고 해요. 서플라이의 약자인 S 이렇게 쓰지요. 이렇게 공급의 우상향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공급하는 것도 역시 아까 뭐 햄버거 공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자동차를 공급하는데 대리점이 한국에 대리점이 이 자동차 파는 그 대리점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0개 있어요. 그 500개 있으면 자동차 수요를 공급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거 있으면 이거 있으면 500개 있다면 i는 1서부터 500 공급 함수 이렇게 딱 다 더하면 큰 공급 함수가 나올 텐데 이게 공급 함수 이거다 이런 모습을 나타낼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샘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 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공급도 예측하는 게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공급의 함수를 이런 형태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공급은 이런 형태로 다 구하는데 가격이 공급 함수에는 보면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 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가격이 변하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가격 이외의 변수 이런 것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일정 불변이라고 했는데 이거 변한다 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런 게 변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변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요.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것을 갖다가 공급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좌측으로 가는 것은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의 가격, 원재료의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제가 햄버거 가격을 하는데 거기에 아르바이트생들의 거기에 뭐 인건비가 시간당 4,000원에서 5,000원 주라고 마냥 그래요. 안 주면 아주 혼내준다고 그래서 최저임금제인가 뭔가 어쩐가 뭐 해가지고 말이죠. 돈을 많이 주라 그래요. 그러면 생산 요소, 그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오르죠. 그죠? 아니면 뭐 임대료가 많이 오르죠. 아니면 뭐 거기 햄버거에 대한 뭐 고기값이 많이 오르죠. 밀가루 빵값이 많이 오르죠.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르죠. 그렇게 올라가면 생산 요소, 원가에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다고요. 많이 올라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원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럼 나는 돈이 이익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급량을 줄여버린다고요. 줄여버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동하는 게 줄어드는 거예요. 같은 값이라도 수량이 이만큼 줄어드는 거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기술이 좋은 상품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변수인데, 기술 이런 것은 생산 이론에서 자세히 기술을 배울 거예요.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비용은 조금 들이면서 아주 더 많이 생산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기술이라고 해요. 그 정의가. 그런 것이 기술인데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죠. 기술이 개발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좋은 맛을 내는 기술, 아니면 더 많이 만드는 기술, 원가를 줄이는 기술,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 생산량이 증가된다고요. 생산이 증가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동을 해요. 기술이 줄어들면요,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기술이 줄어드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내가 좋은 맛을 내는 비법을 알았는데 까먹어가지고 거꾸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기술이 줄어드는 그런 건 없고요. 기술이 얼마큼 증가하느냐, 그건 우측으로 계속 이동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기후, 온도 이런 것들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아까 마스크 장사 같은 경우 온도가 높이 올라가면요, 온도가 점점 좀 뭐 1도, 2도, 3도, 4도 해가지고 좀 10도, 20도, 30도 이런 형태로 가면 마스크가 잘 안 팔리지요. 그죠? 그럼 공급이 왼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왼쪽으로 가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팔리잖아요.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래서 증가하는 방향은 오른쪽, 유리한 것은 오른쪽, 불리한 것은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이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 그게 공급이 움직이는지 수요가 움직이는지 판정을 해가지고 이게 공급이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이동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이게 착착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 움직여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공급 함수의 이 함수 가격 이해 변수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증가한다 나한테 유리하다 그럼 이게 200이 300, 400, 500 이렇게 자꾸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증가하니까 이게 우측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공급에 대한 성질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10분 내에 설명하기로 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5분 만에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래도 모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 수요를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공급은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끝났으니까 그럼 수업이 끝이냐? 그건 끝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수요와 공급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라. 시장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시장으로. 그래서 세 번째는 시장을 가는 거예요. 자, 시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 파는 사람과 공급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 시장이에요. 그럼 만나서 뭐 할 거냐? 거래하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시장이에요. 시장인데 거기에서 거래를 하다 보면 가격이 결정되죠. 이 시장에서는 그래서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있어요. 와서 그리고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는데 수요자는 수요의 법칙을 지키면서 거래하고 공급자는 공급의 법칙을 지키면서 거래를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가격이 결정이 돼 있죠. 자, 그 모습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가격이 결정되고 수량이 결정이 돼요. 자, 지금 여기에 공급 함수가 있어요. 여기 핸드폰 시장이에요. 핸드폰을 지금 팔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핸드폰 예를 들어 팔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공급이니까 만약에 3P 플러스 만약에 500 이런 수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수요자들은 시장에는 수요자도 있으니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사는 사람들은 난 핸드폰 살 때는 각 수요의 법칙을 지키면서 살 거야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수요의 법칙, 이렇게 수요자들은 수요의 법칙을 들어오죠. 수요자들은요, 수요 양은 어떻게 결정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P 플러스 만약에 1000 이런 수치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자, 이런 원칙을 서로 지키면서 핸드폰 시장에 들어가요. 핸드폰 사야지, 이 사람 팔아야지 라고 시장에 온다고요. 그러면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그럼 가격이 결정이 되겠냐? 이게 얼마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가격이 결정이 된다고요. 가격이 세고 얼마큼 팔릴 것인지 안다고요. 거래하기도 전에. 이런 수치라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만나게 되죠. 서로 만나는 합의하는 점이 여기 점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을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적용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그래요. 여기 price of equilibrium이라고 하죠. 이런 수량을 균형 수량이라고 그래요. quantity of equilibrium이죠. 이 가격이 결정이 돼요. 자,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여기 수량이 이만큼 팔린단 말이에요. 이런 방정식이 있다 하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핸드폰은 얼마에 팔릴 것이냐? 이런 법칙을 하면 안 팔릴 것 같지만 딱 가격은 결정되고 이게 몇 대 팔린다고 답이 똑 나와요. 이 방정식을 풀어라 하면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딱 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것을 딱 같도록 그렇게 하면 돼요. 같다 그러니까 이거 방정식을 풀면 S는 뭐냐면 3P 플러스 50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2P 플러스 1000이니까 이걸 계산한다 하면 이건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5P고요. 여기는 500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500이죠. 고로 P는 여기 100 이런 수치가 나올 텐데 이게 단위가 10,000원이라면 이 가격은 이 균형 가격 여기는 100 이라는 수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단위가 10,000원이면 핸드폰 가격은 100만 원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몇 대 팔릴 것이냐라는 것은 그건 100만 원의 가격. 이때 가격은 이걸 가격
중에서 이것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근데 균형은 뭐예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결정이 됐죠. 이렇게 서로. 거래가 안 될래 안 될 수 없이 가격은 딱 결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격은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이렇게 100만 원이면 그럼 100만 원을 여기다 대입하면 공급량이 얼마큼 될까? 100이면요. 여기에 보면 300에다가 100 곱하면 300이죠. 그럼 500이면 800이죠. 그래요. 여기는 800대가 팔린다. 공급된다고요. 800대가 팔리는 거예요. 답은 800이죠. 여기는요. 여기다 갖도록 만들었으니까 여기다 100을 지어하면 여기도 보나마나 수요가 800이에요. 지금 뭐냐면 핸드폰 가격은 이게 단위가 만 원이라면 8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요. 800대만큼 여기 공급 곡선에 800대만큼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팔았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요량이 800개가 사갔다라고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가격도 결정되고 수량도 결정돼요. 그래서 이런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서로 만나면 핸드폰은 가격이 얼마나 될 거 보니까 팔아봐야 알지. 팔아보기 전에 그 핸드폰 가격은 100만 원입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팔릴 것 같아요? 800대. 어떻게 알아요? 다 알지.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얼마큼 팔릴지 이렇게 딱 풀어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요. 시장에 가면 정확히 가격은 100만 원 되고 800대만 딱 팔릴 거예요. 더 기대하지도 마세요. 딱 그렇게 딱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균형이라는 것은 여기 딱 정해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은 딱 이렇게 수요 공급에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슨 이상한 말을 했냐면 균형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균형, 이퀴리브리움이죠. 이 균형. 좀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죠? 영어 좀 안다는 사람도 이퀴리브리움 하면 잘 모르죠. 그죠? 자, 이퀴리브리움, 균형이라는 게 뭐냐? 균형은 이렇게 평평하게 수평을 맞춰주는 게 균형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균형이 아니고요. 경제학에서 이 균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안정된 상태를 균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머무는 상태,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컨디션을 그런 것을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래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균형이라는 얘기는 모르면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데 근데 균형이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경제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같이 균형점, 균형가격, 균형선. 이 균형점은 포인트가 여기 이퀴리브리움이죠. 균형점은 좌표가 P2서부터 Q2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 얘기를 하면 100이고 여기는 800이라는 수치가 딱 나올 거예요. 그죠? 이게 균형점이고 그리고 균형가격, 균형수량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균형 가격, 균형 수량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뒤져보면 말이죠. 뭐 균형 소득, 균형 임금, 뭐 균형이란 얘기는 아주 그냥 무슨 단어를 막 달고 다녀요. 균형이란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균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안정된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뭘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상태를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톡 쳐버리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탁 가죠. 그럼 이쪽으로 딱 공이 가면 여기에서는 옆에서 쭉 가다가 여기다 딱 멈췄다가 그럼 여기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뭐냐고요. 안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약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불균형 상태라 그래요. 불균형 상태니까 이게 다시 균형을 찾아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안정된 상태, 여기가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톡 치면 이게 이렇게 쏙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딱 멈추진 않죠. 이거 톡 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움직였다가 여기 가서는 딱 멈추고 나서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충격을 줘도 다시 원치로 되돌아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머무는 그런 상태, 스테이블한 상태, 머무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런 가만히 있는 그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안정된 그런 것을 균형이라 그래요. 그런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그런 수량이 균형 수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툭 줘버리잖아요. 주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여기 오면 딱 멈춰요. 그런 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라 그래요. 또 진짜로 멈추나 안 멈추나. 그래서 이 균형이란 그 단어는 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하죠. 그냥 안정된 상태예요. 아주 그냥 무슨 단어를 막 달고 다녀요. 균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균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안정된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하는 게 뭐냐면 되게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에 바구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공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딱. 이 상태를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를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톡 쳐버리죠.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탁 가죠. 그럼 이쪽으로 딱 공이 가면 여기에서는 옆에서 쭉 가다가 여기다 딱 멈췄다가 그럼 여기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뭐냐고요. 안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약간 밑으로 내려오려고 한다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불균형 상태라 그래요. 불균형 상태니까 이게 다시 균형을 찾아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죠. 이게 안정된 상태, 여기가 있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톡 치면 이게 이렇게 쏙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게 딱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딱 멈추진 않죠. 이거 톡 치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움직였다가 여기 가서는 딱 멈추고 나서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 충격을 줘도 다시 원치로 되돌아가지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상태까지 이렇게 머무는 그런 상태, 스테이블한 상태, 머무는 거죠. 그죠? 스테이블한 그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균형 상태라 그래요. 그런 가만히 있는 그 정지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안정된 그런 것을 균형이라 그래요. 그런 가격이 균형 가격이고 그런 수량이 균형 수량이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툭 줘버리잖아요. 주면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여기 오면 딱 멈춰요. 그런 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라 그래요. 또 진짜로 멈추나 안 멈추나. 그래서 이 균형이란 그 단어는 좀 어려운데 내용은 간단하죠. 그냥 안정된 상태예요. 그래요. 여기 지금 주식시장에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어요. 100만 원씩 800주가 원래 돼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로 지금 주식이 이렇게 130만 원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게 130만 원으로 끝났냐는 거예요. 가격이요. 그 130만 원 되면 나중에 이게 100만 원으로 돌아와요. 이건 여기서 이렇게 어떤 특별한 이유로 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가격이 여기서 멈출 것 같죠. 이건 균형이 아니에요. 이쪽으로 돌아온다고요. 돌아오는 모습을 여기서 한번 볼라 그래요. 지금 여기 13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공급이 이만큼 공급이 하잖아요. 그죠? 공급을 이만큼 팔려고 하잖아요. 130만 원이면요. 800주보다 한 1000주 팔려고 하죠. 팔려는 사람은 이만큼 공급하려고, 수요하는 사람은 이만큼 수요하려고, 살려고 하고요. 그럼 이만큼은요. 못 파는 거죠. 그렇죠? 그 공급이 초과됐죠. 그런 것을 초과 공급이라 그래요. 공급이 이렇게 많아진다고요. 초과 공급이 생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안 팔리잖아요. 팔려는 사람 많고 살려는 사람 적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 가격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 초과 공급이 생기면 어디로 가냐? 밑으로 간다고요. 불안정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려가죠. 그럼 가격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내려가냐?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내려가냐?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요. 자연현상에 보면 이렇게 초과 공급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가격이 내려가요. 이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80만 원이라면 80만 원으로 딱 내려가죠. 일단 이렇게 내려가면
수요자는 살려는 사람이 이렇게 80만 원 이렇게 많이 살려 그러는데 팔려는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팔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이 사이가 초과 수요가 생기죠. 초과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얼마냐?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요만큼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 요점이 예를 들어서 120만 원이다. 그러니까 120만 원까지 올라가죠. 올라가면 여기에 초과 공급이 생기죠. 그럼 가격이 또 내려가요.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요. 올라가면요. 또 다시 또 내려가고요. 그래서 이렇게 쏙 이게 딱 되면 딱 멈춰요. 즉 뭐냐면 가격이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여기로 가는 거죠. 그죠? 이게 가격이 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딱 이런 형태로 간다고요. 그런 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죠.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으로 가는 경로를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이 그림에서 이렇게 가죠. 이거 누가 발견했냐면 오스트리아 사람 에지킬이라는 사람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에지킬의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거미집 같이 생겼다 그래서 에지킬의 거미집 이론인데 거미집 이론은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어떻게 가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스트리아 거미는 집을 이렇게 짓나 봐요. 한국의 거미는 이렇게 짓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지멋대로 방사형으로 짓는데 유럽의 거미는 뭐 이렇게 짓나 보죠. 거미집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뭐 자기네는 오스트리아는 거미가 이렇게 짓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지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그런 줄 알아야죠. 뭐 그래요. 하여튼 뭐 그게 나는 이렇게 화살 관역 같이 생겼는데 뭐 이거 거미집 같이 생겼다고 주장하니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죠. 뭐 그래서 이것을 거미집 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나타내고 있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저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가격이 변하면 저렇게 변한다. 보면 차라리 가격을 한번 이렇게 보죠. 뭐 가격하고 여기 시간수를 갖다 한번 이렇게 대입해 보면 좀 이걸 분명히 어떻게 변하는가 알 수 있어요. 1시간 후, 2시간 후, 3시간 후, 4시간 후, 5시간 후, 6시간 후, 7시간 후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자, 가격은 여기 1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100만 원으로 갈 거예요. 여기 80만 원까지 가겠지요. 자, 1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갑니다. 이렇게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8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가지고 여기서 딱 멈출 거예요. 그죠? 어디서 이런 차트 많이 봤죠? 그죠? TV에 보면 막 있죠. 그죠? 모든 현상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좌표를 정확히 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주식을 아마 굉장히 잘 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시간과 가격과의 관계니까 가격하고 시간과의 관계니까 그런 함수 관계를 잘 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요점에 사가지고 요점으로 팔면 그럼 80만 원에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12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한 주당 40만 원에 남는 거죠. 그죠? 요때가 언제야? 요게 1시간 후, 요게 1시간 반에서부터 2시간 반. 그러니까 1시간 반 되는 그 시점에서 사면 80만 원에 사겠죠. 그죠? 그럼 1시간 반에 샀다가 2시간 반 후에 팔아버리면 1시간 만에 저는 얼마 버는 거겠어요? 110만 원에서 80만 원에 팔았으니까 40만 원 벌겠죠. 그죠? 근데 주식은 한 주씩 거래 못 해요. 한국은 10주씩 거래해야 돼요. 그러니까 10주씩, 10주를 샀다가 팔았다. 그럼 1시간 만에 저는 80만 원 벌 거예요. 그죠? 이걸 안다면, 이거 모르겠어요? 이걸요? 이런 함수 관계에 있으면 1시간 후에는 가격이 얼마까? 그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1시간 반이 지나면 주식 가격이 얼마냐? 풀면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함수가 좀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공식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진동하지 않고 이렇게 또 수렴하니까 장난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저보고 공식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입장이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컴퓨터 보고 자료 데이터 주고 이거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막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뭐 화면 두 개 화면에서 막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파이가 뭐 어떻고 뭐 세타가 어떻고 뭐 해가지고 여기다가 아주 공식이 뭐 희한한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죠? 공식이 귀찮으면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죠? 지가, 그죠? 알아서 그려주겠지. 컴퓨터가 설마하니 뭐, 귀찮게 왜 자꾸 이런 거 시키십니까? 그러면 그냥 부셔버릴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려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꼭 80분? 아니면 꼭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1시간 후에는 얼마 될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1시간 대충 맞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언제쯤 사면 되고 언제쯤 팔면 된다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10줄 한다면 한 시간 만에 80만 원을 벌 거예요. 어차피 돈 벌 게 확실하면 꼭 뭐 80만 원만 벌 필요는 없죠, 그죠? 쓰는 김에 그냥 10주 하지 않고 한 10,000주 정도 거래하죠, 뭐. 그러면 한 시간에 40억 원을 버는 거예요. 참 돈 벌기 쉬워요, 그죠? 한 시간에 40억 원 딱 벌죠. 그렇게 자꾸 벌면 뭐 내일도 뭐 하지요, 뭐, 그죠? 한 시간씩 근무해가지고 하루에 40억 원씩 벌어가지고 한 달 동안 벌면 나는 얼마나 벌까라는 거예요, 그죠? 40억 원씩 한 달 동안 그럼 1,200억 원 버는 거죠, 그죠? 그러면 꼭 이렇게 한 시간 삼성전자만 주식할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한다면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도 사가지고 팔면 그러면 하루에 한 500억 버는 건 뭐 유도 아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달 벌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죠? 그냥 한 1년 벌면요. 그러면 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삼성전자의 뭐 이건희가 주식만 뭐 8조 원 갖고 있다 그러는데 뭐 그 정도 그렇게 돈 많이 벌면 이 삼성전자 저 주식만 제가 8조 원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껌값보다 조금 비싸네. 조금 갖고 있네.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가 되겠죠.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 뭐 그럴 수 없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는 이건 타이밍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는 것을 이 다이내믹 모델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이게 되어 있는 것은 이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수학적으로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런 것들은 학부에서 못 가르치고요. 대학원 정도 가면 이제 좀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는데 이게 해놓고 나서 주식에다 진짜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맞는 게 아주 문제예요. 주식이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너도 알고 나도 다 알고 있으면 말이죠. 이놈들이 팔려고 안 팔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주식이 또 이렇게 이론대로 또 가지 않는 게 이게 아주 그냥 흠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지만 모르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보면 이 가격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기서 보면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균형은 정확한 점은 찍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수요 공급을 딱 여기서 된다. 가격 여기다 결정되고 수요 여기다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시장에 가면요. 시장에 가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시장에 가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왜 제가 지금 망설이고 있냐면 시장 가면
좋은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말이죠. 이거 출석을 부르고 끝낼까 그냥 끝낼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요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하고요. 출석은 아까 불렀어요. 제가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에이 조금 더 할 걸. 그래요. 어차피 끝내기로 했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시간도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균형에 대한 이동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